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니체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TU형 중에서 진실에 민감한 사람들 있죠? 만약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FU형 중에서도 니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TU형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진실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TJ형 이야기였죠. ESTJ, ISTJ, ENTJ, INTJ 이 네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TJ는 아니지만 INTP, ENTP 이 두 유형 중에서도 진실에 민감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NT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FU형이지만 INFJ도 이 이야기와 관련이 꽤 많습니다. 특히 T와 F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INFJ라면 웬만한 TU형보다도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니체를 INTJ 또는 INTP로 보지만 INFJ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니체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이 기존 사회의 도덕관념, 선악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니체의 사상은 FJ들과는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선악에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보통 니체 철학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특히 이 FJ한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왠지 모를 거부감 같은 게 들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TJ들은 니체하고 잘 맞겠죠? 예, 대체로 그렇죠. 니체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 중에 TJ들이 많습니다. 힘의 의지, 초인 이런 걸 보면 뭔가 나랑 코드가 맞다는 생각이 들죠. 동정이나 연민 같은 감정을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본다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근데요, 이 니체를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뭐 때려 부수는 것 전문이에요. 이 때려 부수는 대상에 기존의 도덕이나 선악의 관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TJ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진실. 그렇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거, 말하자면 뭐가 진짜냐 뭐가 팩트냐 이런 종류의 판단에도 망치를 든 사람이 니체예요. 그런 거에 집착하는 것도 허망하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이 TJ나 NT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들었던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지? 왜 사람들은 맞는 얘기를 해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지? 왜 팩트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진짜 가짜를 따지지도 않는 거지?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거지? 이런 의문이요. 그렇죠. 이상하죠. 근데요, 니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상한 건 그들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니체 자신이겠죠. 니체 스스로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걸 파고들었는데 그래서 나온 결론이 그거예요. 이상한 건 걔들이 아니라 나였다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니체가 본격적인 철학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쓴 글이 있어요. 무려 20대에 쓴 글입니다.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면 니체를 왜 천재라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 위트겐슈타인, 둘레즈, 푸코, 라강 뭐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현대 철학이 한 편의 소논문으로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여기서 니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성은 확실히 가장 불운하고 허약한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이 잠깐 동안 살아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사람이 인식하고 생각하는 이 기능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냐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건 줄 아는데 그거 아니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원숭이가 사자보다 힘이 약하잖아요. 근데 사자보다 나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원숭이는 꾀가 많죠. 그래서 사자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 출몰 지역에는 안 간다든가, 사자가 나타나면 곧바로 동료한테 알린다든가 이런 걸 잘하는 겁니다.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게 극단적으로 발달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그저 물리적으로 약한 종이 생존하는 방식, 수단으로 생겨난 기능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지성은 개체 보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주된 힘을 위장을 통해 펼친다. 여기서 위장이라는 건 위장약 할 때 위장이 아니라 위장 취업할 때 그 위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속이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성이 주로 하는 일이라는 거죠. 만약 자연 상태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남보다 강하다면 속이는 걸 잘해서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격투기 선수는 힘만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오른손으로 페이크 걸고 상대가 가드를 옮기는 순간 생겨나는 왼쪽 빈 공간으로 왼손 카운터를 날리는 거죠. 1대1의 6탄전에도 이런 속임수를 쓰는데 전쟁처럼 집단과 집단이 부딪히는 상황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전술 전략이란 게 다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왼편으로 칠 것처럼 해놓고 오른편으로 치고 뭐 이러는 겁니다. 지성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 하기 위해 생겨난 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힘은 비록 침팬지보다도 약하지만 이런 걸 잘해서 그 무자비한 약육강식, 적자생존, 자연 선택에서 살아남게 된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니체는 오히려 이렇게 속이기 위해 생겨난 사고 기능으로 진실을 찾게 된 이유가 뭔지 묻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을 향한 충동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 왜냐면 니체 스스로가 지적 탐구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자신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난 거겠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진실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걸까? 이렇게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겨났냐는 겁니다. 니체가 찾은 답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무리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속일 수 있잖아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인 거죠. 이게 너무 문제를 일으키니까 서로 속이지 말자고 약정을 맺게 되는데 이 평화 약정이 체결되면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리 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면 피해를 보잖아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진실을 좋아하고 거짓을 싫어하는 성향이 생겨나는데 이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이 바로 니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진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충동은요, 사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부가기능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다른 이유, 천적이나 포식자를 속인다든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 생겨난 건데 그런 실질적인 목적엔 별 관심도 없고 엉뚱하게도 자기 궁금증을 해소하는 거에 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본래 생각의 목적인 양 착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나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각까지는 뭐 괜찮아요. 돌멩이를 날카롭게 깎으면 더 좋은 무기가 돼! 이런 거요. 근데 세상은 무엇일까? 우주는 뭘까? 나는 뭘까? 왜 사는 걸까?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까? 이렇게 생존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만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데 생각 기능을 올인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변종이라는 겁니다. 니체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니체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저 치명적인 호기심의 재앙이 미치리라. TJ나 NT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사랑하고 거짓을 혐오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거짓말에 치를 떨거나 눈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런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남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에 놀라곤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기 쉽죠. 세상은 원래 거짓말쟁이와 사기꾼들이 판치는 곳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음모론 같은 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니체는 인간 세상이라는 게 원래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짓을 꺼려하는 이유는 거짓 그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짓에 속아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기 때문에 꺼린다는 거죠. 이걸 뒤집어 말하면 만약 거짓이라는 걸 알아도 그게 자기한테 피해가 없다면 그렇게까지 꺼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진실이나 진리를 바라는 것도 자기한테 득이 될 때나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맞든 틀리든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니체는 바로 이걸 꿰뚫어 본 거예요.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은 진실이 가져다주는 쾌적함과 삶의 유지이다. 그와 상관없는 순수한 알매는 무관심하며 설사 진실이라 하더라도 해가 된다면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어떤 분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좀 충격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 그러니까 세상에 때가 덜 묻은 분들이겠죠. 특히 학교에서 맞다 틀리다의 구분을 매우 열심히 해온 분들이라면 좀 놀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회생활 해보면 점점 더 그걸 느낄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는 행동을 보면 대부분은 뭐가 진짜인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보단 다른 거에 훨씬 관심이 많죠. 진짜냐 아니냐를 따지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돈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보다 기억력이 좋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주식 얘기하고 있는데 진실이 뭘까? 진리가 뭘까?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짜증냅니다. 중2병 아니냐는 핀잔을 들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생각이란 것 자체가 진리 탐구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걸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생각은 뭘로 합니까? 언어로 하잖아요. 제가 지금 유튜브로 말하고 있는 것도 언어죠. 한국말이잖아요. 니체는 이
언어라는 게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부적절한 도구인지를 밝힙니다. 예컨대 진실은 하나의 단어죠. 단어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진실이 남이 생각하는 진실과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실제로 나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는 자기 기준으로는 나름대로 진실했는데 내가 보기에 진실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언어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니체는 생각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런 형편없는 도구인 언어로 하는 어설픈 생각 따위로 어떻게 진리를 알겠냐는 거예요. 택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현대 철학의 큰 주류 중 하나인 언어 철학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 글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니체는 진짜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니체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자신도 알고 있었겠죠. 이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삶의 궁극적인 비밀을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불행해지기도 했지만 위대해지기도 했습니다. 니체는 지독한 고독 속에서 철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죽기 전 10년을 광인으로 살았지만 오늘날 니체만큼 많은 사람에게 니체만큼 깊은 영향을 미치는 철학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험한 면이 있죠. 니체를 대할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니체한테 말려들지 말고 나의 생각을 똑바로 갖고 배울 건 배우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니체가 진심으로 원했던 거죠. 니체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는 현자보다는 광대가 되길 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니체 철학 중 초인이나 힘의 의지 이런 것보다는 영원 회귀 신화 아모르 파티를 매우 좋아합니다. 니체 자신도 그걸 가장 좋아했고 자랑스러워했다고 알고 있어요. 니체가 발견한 삶의 비밀이 뭐냐면요, 남보다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뭘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바로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였어요. 삶 자체가 삶의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상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마치 영원인 듯 사랑하라 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니체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알아낸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